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여기 평택, 저기 장안동이죠. 제가 어저께 낙찰받은 거죠, 이거. 2737평입니다. 여기 보이는 저 땅 있죠. 저 산 밑에까지. 이게 넓이고, 길이는 저 주택 전까지. 주택에서 조금 좀 한 30m 전까지. 그래서 이 땅이 2737평이에요. 2373평의 넓이를 똑바로 보세요. 이거 얼마큼 큰가. 그죠? 내가 보기엔 더 큰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더 커 보여요, 지금 이게.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끝에. 여기 저 현황 도로가 있죠, 이렇게. 현황 도로가 이게. 현황 도로 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껴서 보여서 그러나 더 커 보입니다. 한 260만 원꼴에 제가 받았는데 앞에 아파트 보이시죠? 아파트, 대학교. 이게 국제대학이죠. 학생들이 한 5,500명 대학교가 있고 여기가 한 2,000명 되는 아파트입니다. 2,000세대.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똑같이 6차선 도로가 이렇게 뚫리는 거죠. 거기에 우리 땅이 딱 붙은 땅이에요. 저 앞에, 저 안에 브레인시티가 완성되면은 저게 한 150만 평 되거든요. 저기에 이제 첨단 산업단지.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단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치고는 150만 평. 거기 상업지역 들어오고, 주거지역 들어오고, 공업지역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150만 평이 들어오는데 내년도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분양을 계속 1차, 2차 했어요. 5차까지 하고 6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 그걸 생각해서 이 땅값을 예측을 해서 260만 원 정도 1등을 했는데 7명밖에 안 붙었어요. 이건 난 예상을 한 20명, 15명에서 20명 예상했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요새 경기라든가 대출 금리라든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영향 받아야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1등을 또 했죠. 보통 분위 같은 데가 1등 못할 줄 알았어요. 260만 원 정도 썼는데 다행히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6차선이죠. 아까 4차선으로 얘기했는데 6차선이 맞죠. 그럼 우리 땅이 이 삼거리 코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쪽도 도로가 있잖아요. 이쪽도 도로가 있고 여기서 약 3km, 직선거리 3km면은 브레인시티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뭘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2년 전에 와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도 뭐 500, 400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게 변경돼가지고 내가 입찰을 못했어. 아마 그때 했으면 내가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한 달 전부터 이게 쫙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1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써야죠.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자연녹지지만 상가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대학교 있고 아파트 있고 여기 브레인시티가 들어오면 뭘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안에 대학이 또 들어온대죠. 대학. 카이스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4,000명 규모의 카이스트가 들어온다. 그럼 여기 이 동네가 좀 난리지 않겠어요? 브레인이란 말이 요새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때 썼거든.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네요. 머리가 잘 돌아가면 브레인이라 그래요. 저 동네는 제가 브레인이야. 뭐 민주당에서는 누가 브레인이야. 이런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다시 쓰네요. 이거를 5년 갖고 있으면은 한 돈 1,000만 원 예측한다나? 신도시가 생기면 그 근처의 땅값을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그런 정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 이렇게 쓴 거는 잘하는 거라고. 네, 물론 아까운 마음은 있어요. 아까운 마음은 있지만 운이 또 따랐다고 생각도 해요. 이렇게 별로 분위기 안 좋을 때라 한 내 생각대로 한 20명 붙었으면 별 사람 다 안 나오잖아. 무조건 못 붙어. 무슨 어떤 이상한 사람 나타나. 근데 다행히 7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땅 좋은 건 알질 않았는데 분위기에 좀 밀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구상을 하시기에 여기 도로가 뚫리고 뭘 해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는 2년 전에는 내가 여기다 마트를 생각했었어요.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또 근처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가. 마트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상업용 시설로 쓴다. 학생들과 신도시를 위해서. 음식점, 뭐 카페, 마트까지 다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라고 보거든요. 거의 3,0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보기에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도로가 뚫릴 때까지는 허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놀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농지니까 농사를 져야죠. 내 의무사항이 농지는 농사를 져야 되는 거니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귀리 심을까 그래 처음에는. 귀리가 요새 짭짤합니다. 수입이. 여기서 하면은 그다음 몇천만 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접 하면. 농사는 또 직접 짓기도 해야 돼요. 요새 농지법이 강화돼가지고 농지증을 받으려고 하니까 농지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를 하는데 한 2주가 걸려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 연기 신청, 매각 결정, 연기 신청을 하러 왔거든요. 일단 우리 다 같이 가서 거기서 연기 신청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까다로워져가지고
연기 신청을 해야 돼요. 농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법원 앞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도로가 나고 계획관리나 이런 지목 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데. 예, 자연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거든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에요. 거기 나머지가 녹지지역이거든요. 이 녹지지역 중에 제일 좋은 게 자연녹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아지면 뭐가 되냐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이 아닌데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 뭐 매표 뜨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법원에 들어가죠. 여기가 평택지원이에요. 수원법원 평택지원. 오늘 또 두 번째 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법이 아주 강화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심사 대상이 되는 거야. 심사 대상은 다 심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농지법인 이게 심사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3명 이상을 이 공동 입찰할 경우 심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 있는 땅은 무조건 심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 평택은 평택, 인접지역 외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심사 대상이 돼가지고 심사기간이 14일인 거야, 14일. 근데 우리는 농지증을 일주일 만에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이 틀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기 신청을 하려고 지금 오늘 온 거거든. 이제 이렇게 까다로워진 거지, 농지가. 이게 한 10년 전에도 이런 법이 다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을 집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안 했을 뿐이야. 다시 되살린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걸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었냐면은, 이 첫째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부들, 농어민들한테 제일 피해가 컸던 겁니다. 팔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여기 경매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든 거야, 이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제일 많아서 이 법을 집행을 안 한 건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 LH 사건 직원들이 그 농지들을 허위로 산 거 아니야. 정보를 알니까. 그 법을 고치려고, 걔들을 혼내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면 어찌 보면은 벼룩이 잡으려고 초고상간 태우는 격이야. 이 법이 절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자, 공장 짓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아파트 짓는 사업가들, 다 농지나 임야 사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사업하라고 보는 거야? 그 농민들이 가지고 그 땅은 아무 사주지도 못할 것이고, 그 웬만큼 올라가는 데는 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인데, 다 심사받아야 되는데, 그럼 땅 살 때 땅값 안 오는데 골라서 사야 되나? 땅값 오르는데 사야 될 거 아니야, 누구든지. 근데 그런 걸 다 법으로 막아버리면 이건 사회 질서를 갖다가 오히려 방해하는 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해서, 참작해서 일부 고치거나, 없애거나, 일부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봐요. 당장 사업을 못 하잖아, 사업. 그 사람한테 물어볼 때, 하여튼 왜 삽니까? 예, 공장 지려고 삽니다. 돈 벌려고 그러네? 투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단정할 겁니까? 매일 사람들 불러다가 그것만 따질 거야? 애매한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건 새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돈을 벌려고 땅을 샀다. 그것도 투기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LH 직원같이, 이거 무조건 돈 엄청 올라가야 뭐 아파트 짓는데 이런 정보 갖고 가는 사람이 투기지.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줘서 뭐 어떤 빵집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투기냐고. 계획을 잡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별들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 법도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제가 감히 좀 조언을 드린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매하게 공부할 때 보면 용어를 애매하게 써요. 농지법, 농지라고 하면 다 농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좀 강남에도 또 내가 있는 저쪽 학원이 있는 일산에도 다 집들 짓고 공장 짓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만 남아있는 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파를 농사하거나 아니면 뭐 배추를 하거나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농지라고 부른단 말이지. 근데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우리가 지금 농지증 발급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자연녹지란 말이야. 도시지역이란 뜻이야. 도시는 안 받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이 자연녹지, 생산녹, 보존녹지만은 농지증을 받아오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이걸 질서를 잡아야 되냐면, 이 농지에도 건물이나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농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못 사는 농지를 절대농지라고 부르고, 요새 와서 법이 바뀌어갖고 농림지역을 둘로 나누죠.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지역. 여기 농사만 지르는 뜻이거든.
여기는 규제를 하고 나머지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는 건물을 짓게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계획관리는 숙박업소부터 호텔, 모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에 해놓고 이걸 단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지법에 관계된 분들이 과연 뭐 공인중개사도 아니시고 법을 크게 공부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일괄적인 단속을 한다는 말이지. 요새 같이 그렇게 LH 사건 같은 것도 일이 있을 때 폐해가 있으니까 그걸 정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농림 산 거거든요. 아니면 그린벨트 산 거였어요. 전혀 돈이 안 되는 땅을 샀어. 뭐 때문에?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뜻이지. 건물을 질 수 있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나 자연녹지를 단속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얼마든지 사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땅을 좋게 더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땅들이란 말이야. 이런 기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법 농지법으로 단속한다는 건 안 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만 못 살게 굴고 오히려 단속하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감히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낙찰받은 토지에 도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낙찰받으신 건가요? 사실 도로가 난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에 도로가 난다고 하다가 안 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늦게 집행되는 건 봤어요. 좀 다 나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예요. 더구나 브레인시티는 우리나라 국가산업재생 으뜸으로 치는 사업 아닙니까? 진행이 빨리 되고 있거든요. 그 내년에는 도로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가 나기 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인가요? 그렇죠. 농사 지어야죠. 그러면 농지는 농사를 한 번 지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법은 하나의 조례로 정해진 거지 하도 농사도 안 짓고 막 하니까 최소한 한 번은 져라 그런 뜻에서 한 번이지 그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